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그동안 조선일보 박종인 기자와 역사의 숨결이 담긴 지역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회사 업무 사정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코너를 기획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유공자를 위해서 다양한 보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훈 사업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의 보훈 사업을 살펴보는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분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의 하두철 조직국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런데 먼저 하두철 국장님은 저희 국방 FM과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뭐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예.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육군 활동을 소개하는 역시 지금 같은 코너입니다만은 매주 월요일 날 육군 활동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한 2년 정도 전화 인터뷰로 진행을 했었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전역 후에도 국방 FM 병영 칼럼 예. 그것도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 하 국장님 가슴에 보니까 훈장을 많이 받으신 약장이라고 그러죠? 네네. 달고 계신데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어떤 단체인지 우선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네. 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공법단체고요. 네.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그리고 그 대간첩 작전 등 전투에서 공적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들, 네. 그리고 군인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분들, 네. 또 군인은 아니지만 간첩 체포나 무기 개발 등의 공적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공무원이나 경찰 같은 민간인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1989년도에 창립이 되었고 현재 유족 회원을 포함해서 약 11만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네. 본부가 서울에 있고요. 전국 16개 시도의 지부, 또 231개 시군구에 지회가 조직되어서 호국 영웅 선양활동, 회원 복지 증진 활동, 또 국민 안보의식 계도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국 훈장을 받으신 분들 중에 민간인도 회원 가입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단체 이름이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무공훈장만 받은 사람만 가입하는 단체로 알 수 있는데 네. 실제로는 보국훈장을 받은 분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고 실제 약 1만여 명의 보국훈장 받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 잘 모르고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가입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 회원 수가 상당히 많군요. 네. 그러면 아직 미가입자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회원 가입 절차가 어떻습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지회에 예. 주민등록등본하고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제출하고 예. 본인이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네. 뭐 시군구 지회 주소는 저희 무공수훈자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군요.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고 네네. 알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이제 종종 듣도록 하겠습니다만은 2018년 들어서 달라진 보훈 관련 정책과 또 제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보훈처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2018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기획 전시를 연중 실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국가보훈처는 광복회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과 함께 공동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감방에 금년도에 선정된 이달의 독립운동가 인물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는 12옥사 오른쪽 6개 감방과 왼쪽 6개 감방에 설치되었는데요. 네. 독립운동가의 생애, 공적 내용, 사진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획 전시는 2018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조지 애슈머 피치 선생 등 총 13명의 이달의 독립운동가들을 국민들에게 상시 알려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보훈처가 그동안 매달 독립운동가를 선정해서 발표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맨 처음 시작한 것이 1992년도였습니다. 네. 그해 1월의 독립운동가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던 김상옥 선생을 선정한 이후 네. 지금까지 26년 동안
총 327명의 독립운동가를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는데요. 예. 그중에는 여성 22명, 또 외국인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국가보훈처는 1997년부터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공작사에서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교체 전시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장소를 12옥사로 옮기고 네. 1월부터 12월까지 선정된 인물을 동시에 연중 상시 전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네. 이 기획 전시는 올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김상옥 의사의 항일의고 95주기 기념식도 있었다죠. 예,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의열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순국하신 김상옥 의사를 기리는 김상옥 의사 항일 독립운동 95주년 기념식이 지난 22일 오후에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날 기념식에는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 및 회원, 유족, 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똑같이 항일 독립운동을 했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한 분들인데 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정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상옥 의사가 어떤 분인지 이 기회에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김상옥 의사께서는 1890년 1월 5일 서울에서 태어나서 20살 되던 해 동흥야학고를 설립하는 등 사회계명, 민족교육에 헌신하다가 네. 일제경찰을 피해서 1920년 상해로 망명하신 후에는 김구, 이시영, 조서항 등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류하면서 의열단에 가입하여 네. 조국의 독립 의지를 키웠습니다. 네. 1922년 겨울 의열단원의 신분으로 폭탄, 권총, 실탄 등의 무기를 휴대하고 안홍환, 오복영 등과 함께 서울에 잠입하여 거사 기회를 노리다가 이듬해인 23년 1월 12일 밤 일제 식민통치의 근간이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여 여러 명을 부상시켰으며 네. 1월 22일 일본 경찰과 교전 끝에 장렬하게 순국하셨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의사의 공헌을 기려서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외 참전용사를 초청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국가보훈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함께 임진 클래식 아이스하키 재현 행사와 성화 봉송을 위해 지난주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 참전용사와 가족 6명을 초청했습니다. 네. 캐나다는 아이스하키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 군인들은 얼음이온 임진강에서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향수를 달랬었다고 합니다. 네. 캐나다 참전용사들은 이 경기를 임진 클래식이라고 부르면서 네.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6.25 전쟁 당시 파주 임진강에서 아이스하키를 했던 87세의 데니스 무어 씨를 비롯해서 캐나다 왕실 22연대 소속 클로드 샬랑 씨, 그리고 2012년부터 5년간 국제 한국전 참전협회장을 역임한 존 비섭 씨가 그 가족들과 함께 초청되었습니다. 네. 임진 클래식 재현 행사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는데요. 연세대 및 고려대 학기 선수들과 초청된 캐나다 참전용사, 한국 거주 캐나다인들이 함께 참가하여 경기를 치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참전용사 중에 성화봉송에도 참여한 분들이 계시더군요. 네, 성화봉송에 참여한 주인공은 클로드 샬랑 씨인데요. 네. 클로드 샬랑 씨는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린 임진강 율곡 습지공원 주변 성화봉송로 구간에서 주한 카나다 대사, 한국 참전용사 등과 함께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했습니다. 네. 클로드 샬랑 씨는 캐나다 왕실 22연대 소속 육군 중위로 1951년 11월부터 1952년 11월까지 6.25 전쟁에 참전해서 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분입니다. 네. 국가보훈처는 2010년 6.25 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재방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3만 2천여 명의 유엔 참전용사와 그 가족이 우리나라를 다녀감으로써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성화봉송에 참여했던 클로드 샬랑 씨는 정말 생애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혼자회 하두철
국장님과 함께 한 주간의 보훈 사업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군가 듣겠습니다. 전장에 피는 꽃. 곡성이 멈추고 한 송이 꽃이 피었네. 평화의 화신처럼 나는 꽃을 보았네. 거칠은 이들 밤에 용사들의 너처럼 오나의 전우연 오나의 전우연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내 너를 찾으리. 오나의 전우연 오나의 전우연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내 너를 찾으리. 평화의 화신으로 산화한 전우여 너를 위해 꽃을 피고 먼 훗날 이 땅에 곡성이 멈추면 이 꽃을 바치리.